209쪽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쉽죠? 왜?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우리는 이런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풀어헤친 거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반형을 봤을 때 최고차항계수 A는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해 주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뭐니 해도 일반형의 최대 장점은 y절편이 눈에 보이는 거죠. y절편. 상수항이 y절편이에요. 일반형을 딱 봤을 때 대칭축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일반형에서 딱 요걸 보고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게 되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나오는 거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의 최대 장점은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 어홍. 뭐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얘하고 똑같고, 꼭지점이 최대 장점이죠.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죠. P, Q. 당연히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하고 동일하겠죠.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대칭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형의 최대 장점은 꼭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값은, 최고차항 A값은 물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결정해 주지만, 똑같은 아래로 볼록이라도 좀 뾰족한 아래로 볼록이냐 펌퍼짐한 아래로 볼록이냐,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죠. 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이 꼭지점일 때 얘가,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다. a가 1인 거죠. 1x제곱이죠. 그럼 얘보다 좀 펌퍼짐한 애면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애는 y는 2분의 1 x제곱 이런 거죠. 2분의 1 x제곱 이런 거. y는 예를 들어서 한 3x제곱 그런다. 얘는 1x제곱이었잖아. 근데 y는 3x제곱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똑같이 0,0을 지나는데 y는 뭐 3x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절대값이, 왜냐하면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 쪽으로 더 이렇게 붙어서 좁아지는 거죠. 좁고 뾰족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끝.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고 뾰족해지는 겁니다.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 봅시다. 우리 도형의 이동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그랬을 때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원래 y는 a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y는 ax제곱.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죠. 그런데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 말은 꼭지점을 옮기면 되는 거죠.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의 식이 어떻게 된다? y 대신에 y-q 도형에 이동할 때도 배웠어요. 는 a의 x 대신에 x-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만 꼭지점의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지 209쪽부터 213쪽까지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정독하기 바랍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내가 함수 맨 앞부분하고 역함수 쪽 나오는 부분, 합성함수 역함수 쪽 나오는 부분 꼼꼼하게 좀 읽어보라고 한 부분 있었죠. 이런 거 내주면 읽어보는 사람이 있고 안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나죠.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11-10번 하겠습니다. 11-10번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1번 2차 함수인데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어디의 절대값? 그렇죠. 우변 전체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 x축으로 접어 올린다.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죠?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우변 전체 절대값 x축으로 접어 올린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면 되고 원래부터 위에 있었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밑에 있던 게 접어 올린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끝.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절대값 x 플러스 3입니다. 칠판 주목. 여러분 다 같이 어디의 절대값? x에만 절대값. 그쵸? 잘했어요. 선생님 여기 이건 x제곱이니까 사실 여기 절대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x에만 절대값이 돼 있는 거예요. x에만 절대값,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찍어낸다.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인수분해 해도 되고 완전제곱식 해도 돼요. x-3, x-1 인수분해 할게요. 1에서 만나고 2, 3에서 만나요. 그리고 y절편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대칭축의 x는 2가 되겠죠. 1과 3의 정 가운데니까. 그럼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면 꼭지점이 나오겠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됩니다. 오케이? 예.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에만 절대값,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찍어낸다니까 오른쪽은 살려. 이제부터 비로소 진하게 요거를 찍어내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던 1이 1로 내려 여기. 아, 찾았다.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가 3이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런 W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여기다 할까요? y의 절대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어우, y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아래쪽으로 찍어낸다. 그럼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그려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 그리면 3하고 마이너스 1. 이거 아까 했던 거네. 마이너스 1이랑 1, 2, 3. 그럼 대칭축은 x가 1일 때고요.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그리고 y절표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y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아래쪽으로 찍어낸다. 위쪽을, 이게 위쪽이죠. 이게 위쪽이죠. 위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끝.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런 모양. 딩동댕동. 11-11번.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꼭지점이 3,4라면 a하고 b는 얼마겠느냐. 자, 만약에 꼭지점이 3,4라면 그러면 A값, B값을 좀 정해줄래? 이 얘기예요. 자, 빨간색을 좀 봅시다.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면 완전제곱식. 어머나! 완전제곱식으로 갈 수 있어요. 불러볼게요. 2배의 가로 열고 그죠? x-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a, 3,4라고 하는 것이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아싸. 그래서 a는 3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4가 되는 겁니다.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니까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이 돼서 b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아싸. 이렇게 해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a는 3이 되고요. 2번. 자, 만약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여러분 3,4는 그냥 1번에서 3,4라면 어땠을까?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물선의 꼭지점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요 녀석이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에 있도록 실수 A값, B값을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밑줄 칩니다. 밑줄 칩니다. 뭐뭐 위에. 자,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또 뭐뭐를 지나 뭐뭐 위에 뭐뭐를 지나 뭐뭐 위에 뭐뭐를 지나 대입이에요. 이 점을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가 되죠. 넘겨.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감 잡았어. 자, 이 5를 어떻게 쪼개는 거예요? 이 5를 플러스 1과 플러스 4로 쪼개는 거죠. 그럼 다 넘어왔으니까 는 0이 되는 거죠. 아싸, 찾았다.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b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끝. 이렇게 해서 A값, B값 구해버리는 겁니다. 딩동댕동. 자, 이제 11-12번으로 가기 위해서 칠판을 또 좀 지워봅시다. (11-12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녀석의 값 또는 부호를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항상 이차함수가 나오면 우선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먼저 결판이 나겠죠. 제일 먼저 볼 건 우선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이게 대칭축이 여러분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꼭지점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 컴마 몇이라고 없어요.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말 그대로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건 뭐냐? 바로 x절편이에요. 이쪽에 마이너스 2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죠?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있어요. 즉 칠판 봐. 대칭축에서 왼쪽으로 3칸 떨어졌죠. 그럼 오른쪽으로 3칸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달려 있어서 위로 볼록이니까 A는 당연히 음수. 2번. B의 부호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B의 부호는 단독 플레이가 안 돼요. B의 부호는 혼자서 단독 플레이가 안 돼요. 뭐예요? 대칭축에게 달려 있어요. 대칭축이 얼마냐? 여기다 쓸까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양수입니다. 1이죠? 근데 여기다 1이라고 쓰면 큰 의미가 없는 게 b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양수예요. 그런데 1번에서 a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a가 음수니까 이렇게 하면 양수예요. 양수분의 뭐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분의 b가 양수가 나오려면 b도 양수여야 돼요. 3번. 3번은 C. C는 상수항이니까 y절편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죠. y절편은 양수네요. C는 양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해요. 이 문제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 다 나와요. 4번.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센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예요. 선생님 이거 2차 함수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건데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b가 보이죠?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는 0이 됩니다.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 a 플러스 2b 플러스 4c. 이거 어떻게 하지? 4c? 그 4c가 말이 안 되는 이건 c인데. 이상하죠? 자,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런 것도 센스죠.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해 봅니다.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c거든요. 칠판 봐. 이 상태에서 4분의 1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4분의 1로 묶으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x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어디냐? 그래프 볼까나? 얘가 0이고 얘가 1이지? x에 2분의 1을 넣게 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양수. 저 양수예요. 저 양수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끝. 요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1, 2, 3, 4, 5. 11-13번. A가 음수이고 B는 양수이고 C는 양수일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객관식 풀듯이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요. 직접 그리고 나서 같은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녀석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봐라. 먼저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일단 위로 볼록여야 돼요. 두 번째는 대칭축이라고 그랬어요. 대칭축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런데 a는 음수예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는 양수예요. b도 양수예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예요. 대칭축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c죠? 양수예요. 아, 그림 그립시다. 위로 볼록인데요. 대칭축이 양수고요. y절편도 양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대칭축 양수, y절편 양수, 위로 볼록. 이런 그림은 4번에 나와 있네요. 2번. 이번엔 y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c죠. c가 양수죠. 최고차항계수 c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에요. 다음 대칭축이 중요해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c분의 b예요. c가 양수예요. b도 양수예요. 그러면 2c분의 b는 양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음수예요. 아, 대칭축은 음수구나. 마무리. y절편은 a죠. 예, 그림에다 a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 근데 a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아, y절편이 그러면 a인데 음수가 돼요. 대칭축이 0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y절편 음수예요. 아,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있네요. 1번. 어렵지 않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11-14번, 15번. 이제 2차 함수 두 문제 남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금방 갑니다. 11-14번. 축이 x축의 수직이고,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건 대칭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의 수직이고 밑줄 x축의 수직, 다른 말로 하면 y축의 평행. 그죠? x축에 수직한다면 y축에는 평행한 거죠. 다음을 만족시키는 밑줄 칩니다. 포물선. 포물선이란 말 자체가 2차 함수란 말이에요. 포물선은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포물선. 1번. 세 점 1,1, 마이너스 1,9, 0,3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 여러분, 세 점을 주고서 우리 원해방정식 구해본 적 있어요. 원방에서 세 점을 가르쳐 주고서 원해방정식 구하여라 한 적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가르쳐줬냐? 일반형을 쓰라고 그랬어요. 일반형. 세 점 가르쳐 주고서 그 세 점을 지나는 원방 구하여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럼 미지수가 a, b, c 3개, 점 3개 땅 대입하면 식 3개 나와서 a, b, c 구하는 거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 3개를 가르쳐 주고서 이 점 3개를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잽싸게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쓰는데 여기서 센스 그냥 드립다 쓰는 게 아니고 0,3 x가 0일 때 y가 3이네. 이거 y절편이잖아. x가 0일 때 y가 3이면 이거 y절편이죠. 어머나! y절편은 상수항이잖아. 그래서 굳이 c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들어요. a, b.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도 2개. 연립방정식이죠. 자, 어떻게 찾아요? 1,1이 이 그래프를 지나고 마이너스 1,9가 지나 대입.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3, 즉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9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a 마이너스 b는 6. 위에서 아래 거 더하면 2a는 더하면 4. a는 2.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4. a가 2, b가 마이너스 4. 따라서 2차 함수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1번은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 봅시다. 2번 문제 볼까? 자, 이번에도 3점을 줬어요. 그런데 3점 1,0, 4,0, 2,2를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일반형? No. 이거 일반형 아니죠? 칠판 주목. 여기다 밑줄. 왜 밑줄? 이 그래프가 1,0과 4,0을 지난대. 1,0, 4,0 x축 위에 있는 거죠. y좌표가 다용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얘가 뭐야? 바로 x절편이에요. x절편이에요. x절편. x절편을 알았으면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걸 보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y는 왜?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x절편이 바로 이걸 방정식으로 했을 땐 근이니까. 다만 최고차 한계수가 누군지를 몰라. a에 1과 4에서 만나죠. x-1, x-4 이런 거 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다. a의 x-1, x-4. 자, 이렇게 되면 미지수 하나 a밖에 없죠. 누가 가르쳐줘? 바로 2,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2를 대입하는 거야. 2는 a 곱하기 1, 2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끝. 그래서 답을 쓸 땐 뭐라고 써요? y는 얘들아 여기 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전개해. 물론 마이너스 가로 열고 x-4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기왕이면 전개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 끝. 다음 3번 두 점 2,0과 4,0을 지나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다. 자, 2,0, 4,0 밑줄 x절편이에요. 근데 x절편도 x절편인데 잘 봐.
2하고 4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로 모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니잖아.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고 꼭지점의 x좌표는 얘하고 얘하고의 정 가운데는 3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 이걸 이렇게 찾아내야죠. 그럼 꼭지점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y는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몰라요. a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야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 2, 0을 지나. 아니면 4,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2, 0을 지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a-2가 0이니까 a는 2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자리에다 2를 넣고요. 물론 표준형으로 정답 y는 2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를 해서 2x-제곱에 여기 얼마야? 2, 3은 마이너스 6이죠. 2, 6 마이너스 12x에 3, 3은 플러스 9 2, 9, 18 16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표준형으로 끝내겠죠. 예. 다음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11-15번 해봅시다. 11-15번. (11-15번) P가 음이 아닌 실수값을 갖는데요. 11-15번 P가 아닌 실수다. 다시 말하면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아닌 실수면. 그렇다면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2p제곱 마이너스 2p의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취의 방정식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취의 방정식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x, y라고 놓은 다음에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자취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선 완전제곱식으로 해야 되죠. 여기 있는 2p제곱을 p제곱 플러스 p제곱으로 바꾸면 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하, x-p의 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p 컴마 p 제곱 마이너스 2p예요. 그죠? p 컴마 표준형으로 나타난 다음에 p 제곱 마이너스 2p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걸 x, y라고 놓으라니까. 그럼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x가 누구예요? 아, x는 p라고 하는구나. y는 누구예요? y는 p제곱 마이너스 2p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야? 꼭지점의 자취니까 꼭지점이 x, y니까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갖다가 잡아주면 되는 거야. x하고 y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까? x는 p래. 그리고 y는 p제곱 마이너스 2p래. 아하. y는 p가 x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인 거야. 아, 이게 바로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아니, 하나 빠졌어. 뭐가? 여기. p가 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p가 누구야? x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정의역이 결정돼요. 단 x는 0 이상이어야 된다. p가 0 이상이었는데 그 p가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써야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이제 1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럼 간단한 3차 함수가 있으면 복잡한 3차 함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복잡한 3차 함수는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미적분 1을 들어가야 복잡한 3차 함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뭐 다음 겨울방학 정도에 대수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적분까지 다 공부를 하죠. 잘 봐놔야 돼요.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 먼저 가장 간단한 거. y는 x 3승. y는 x 3승부터 그릴게요. y는 x 3승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3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점 대칭 그래프고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이해됐습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어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이게 y는 x 3승이면 y는 마이너스 x 3승은 어떻게 생겼냐? y는 마이너스 x 3승은 뒤집어야 돼요.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 3승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1x 3승이 아니라 2x 3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2x 3승.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2. 더 커지면 그럼 좀 더 뾰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되면 이게 바로 y는 2x 3승.
2x 3승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3x 3승은 그럼 더 경사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건 펌퍼짐한 녀석이죠. y는 2분의 1 x 3승 이런 녀석이겠죠. 이런 녀석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간단한 3차 함수예요. 다시 한번 빨간색 볼게요. y는 2x 3승. 노란색 볼게요. y는 x 3승. 그쵸? 3차 한계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더 붙어요. 경사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원점 대칭이고요. 그리고 최고차 3차 한계수가 이렇게 지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11-16번. 요거 하나 하고 평행이동. 그렇다면 이 녀석의 평행이동 y는 ax 3승이라는 그래프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겠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y는 x 3승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예요? 0,0. x방향으로 얼마만큼 y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y 대신 y-q. 그죠? y 대신 y-q. 그러면 여기 있던 y-q에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 플러스 q. 최고창 a의 계수 a의 x-p의 제곱. 제곱이란다. 3승. 왜 이래? 3차인데. 그쵸? a의 x-p의 3승 더하기 q. 그러면 그림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거예요. 원래는 ax 3승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중에 뭐 대표적인 게 0,0이죠. 얘가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여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그게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끝. 11-16번. 다음 중 3차 함수 y는 x-a의 3승 플러스 a 3승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a의 3승 플러스 a 3승의 그래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칠판 봐라. 넌 어디서 왔니? y는 x-a의 3승 플러스 a 3승. 넌 어디서 왔니? 네, 저는요. 원래는 y는 x 3승이었어요. 그래? 그런데요.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a 3승만큼 움직였어요.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a 3승만큼 움직였어요. 두 번째. 넌 어디서 왔니? 네, 저는요. y는 마이너스 x 3승에서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x 3승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a죠. x 대신에 x 플러스 a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고 y방향으로 a 3승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네모 하나 칠게요. 제일 마지막에 단 a는 양수다. 단 a는 양수다. 시작할게요.
모든 시작은 그래프의 모든 시작은 y는 x 상승하고 y는 마이너스 x 상승에서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요게 y는 x 상승. 그 다음 이쪽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y는 마이너스 x 상승. 자, 이 흰색 그래프를 칠판 봐.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흰색 그래프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a 상승만큼 평행 이동한대. 아, a만큼 a 상승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그리지 말고 선생님 근데 그래도 얘가 명색이 y는 x 상승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x가 a일 때 y 값은 이게 y는 x 상승이니까 여기가 a, a 상승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가 바로 a, a 상승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0,0이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a 상승만큼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요 그래프 곡선 y는 x 상승 위에 어딘가로 여기 있는 0,0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y절편을 생각할게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x에 0을 대입해야 돼요. 칠판 봐라.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a 3승, 얘는 플러스 a 3승. 0이네. 아, y절편은 0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럼 얘가 a, a 3승이면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a, 자, y는 마이너스 x 3승 위에 x가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a 3승에 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가서 붙겠죠. 아, 이 파란색 그래프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방향으로 a 3승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0,0이 이번에 이렇게 있었죠? 0,0이 x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방향으로 a 3승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나 하는 생각에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 여기 봐.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a 3승,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a 3승이니까 0이 되겠죠.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옮겨간 이후에 이 그래프가 꼭 0,0을 통과하게 그려야 돼요. 이 녀석이 반드시 둘 다 0,0을 통과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11-17번. (11-17번)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의 마지막 테마. 오늘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요 내용은 수능 준비할 때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자주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우함수라는 거하고 기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해보죠.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함수와 기함수. 자, 여러분, 우함수, 기함수, 모든 함수는, 잘 봐, 나 봐. 모든 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아니에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애들 엄청 많아요. 특징이 있는 함수에서 모아놓은 것뿐이야. 전체 함수가 있으면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도 많아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애들도 많습니다. 자, 우함수라는 건 뭐냐? 기함수라는 건 뭐냐? 우리 과학 시간에 산성, 염기성 배우죠. 산성과 염기성. 배우잖아. 왜 이래 다들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 산성, 염기성 배운단 말이에요. 자,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궁금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면 뭐 종이 하나 이렇게 찍 갖다가 쿡 찍어보는 거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그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쿡 찍어보는 거야. 리트머스 시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죠.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염기성인 거고,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산성인 거죠. 오, 리트머스 시험지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BTC 용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메틸 오렌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해요. 지시약. 네, 지시약. 어떤 물질을 띡 넣어서 그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가려보는 거. 지시약이라고 그래요.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지시약을 콕 떨어뜨릴 거예요. 어떤 지시약을 톡 떨어뜨리느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하면 여러분들은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마이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지시약이야. 마이너스 X가 일종의 지시약이야.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야.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놈.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놈 수두룩 빽빽이에요. 많아요. 전체 많고 많은 함수 중에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도 많고. 자, 그럼 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우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Y축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도 이미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x를 넣으나 x를 넣으나 똑같다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값이 똑같다고. 2를 넣으나 마이너스 2를 넣으나 값이 똑같다고. 5를 넣으나 마이너스 5를 넣으나 값이 똑같다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요렇게 넣으나 요렇게 넣으나 똑같은 값. 요렇게 넣으나 요렇게 넣으나 똑같은 값.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다음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우함수, 대표적인 우함수는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대표적인 우함수. 여러분 2차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1차항이 중간에 섞이면 안 돼요. 상수항은 0차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짝수차로 받아들여줘요. 상수항은 짝수차예요. 상수항은 예를 들어서 y는 5x제곱 플러스 8 이거는 우함수예요. 이건 우함수예요. 왜? 2차와 0차 상수항만 있으니까. 근데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1차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은 우함수가 아니에요. 오로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다항함수여야지만 우함수가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함수는 뭐가 있느냐?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이거 기함수입니다. 앞으로 더 배워요. 더 대표적인 기함수, 대표적인 우함수 더 배우거든요. 그 중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거. 우함수,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기함수,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 자, 이제 11-17번 11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기함수래요. 함수 fx가 기함수래요. f-x는 마이너스 fx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함수 gx는 우함수라고 출제자가 가르쳐줬어요. gx는 우함수래요. 우함수란 얘기는 g-x가 마이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우함수예요. f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놈. g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놈. 그랬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함수 중에서 기함수만 찾아라. 기함수를 찾아라. 1번 gx-fx는 과연 기함수일까? 편의상 gx-fx를 hx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예요. 궁금하면 마이너스 x를 넣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g-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g-x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g-x는 그냥 gx라고 그랬어요. f-x는 누구래요? 마이너스 fx.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fx가 되는 겁니다. gx 플러스 fx가 됐어요. gx 플러스 fx.
여러분, gx 플러스 fx가 혹시 hx예요? 아니죠. 그죠? hx는 gx 마이너스 fx예요. 근데 우리가 나온 결과는 gx 플러스 fx, 그러니까 hx가 아니에요. 왜 hx인지를 확인했느냐? 마이너스 x를 넣은 것이 그냥 hx로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gx 플러스 fx라고 하는 것이 혹시 마이너스 hx냐? 여러분, hx가 gx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x가 되려면 마이너스 gx 플러스 fx가 돼야 돼요. 플러스 fx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만약에 h-x가 hx가 나왔다. 그러면 우함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우함수 탈락. 만약에 h-x가 마이너스 hx로 나왔다라면 그럼 기함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마이너스 hx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번 fx 곱하기 gx. 우리 편의상 이 녀석을 hx라고 합시다.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마이너스 x 대 f 마이너스 x 곱하기 g 마이너스 x. 궁금하면 마이너스 x 대 는 f 마이너스 x는 얼마입니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곱하기 g 마이너스 x는 gx. 찾았다.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게 hx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는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 찾았다. 그러면 h-x가 마이너스 hx가 됐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와우! 저 기함수래요. 합격! 2번. 기함수를 찾으라 했어요. 기함수. 2번 합격. 3번. fx분의 gx. 우리 편의상 이 녀석을 hx라고 합시다. 편의상 hx라고 합시다.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마이너스 x 대 h-x는 f-x 분의 g-x. f-x는 마이너스 fx g-x는 그냥 gx. 어머나 세상에. fx분의 gx라고 하는 것은 hx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hx. 어머나 h-x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버렸네. 하하, 너 누구니? 저 기함수예요. 그래서 3번도 정답.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하면 마이너스 x를 넣어서 그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지 사라지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물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 4번. fx의 제곱이에요. fx의 전체 제곱이죠. 여러분, fx의 전체 제곱은 역시 간단하게 hx라고 써볼게요. 자,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h-x는 f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f-x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f-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전체 제곱을 하면 이 마이너스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fx의 전체 제곱이 돼요. fx의 전체 제곱은 그냥 hx예요. 자, 감 잡았어. 답. h-x는으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 저 우함수예요. 탈락. 우리는 기함수 찾는 문제예요. 5번. 와우, 합성함수예요. g.fx. 우리 이 녀석을 hx라고 놓읍시다.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궁금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해요. g 가로 열고 f 가로 열고 원래는 x죠? 근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래요. 자, 칠판 보면서 는 f-x가 누굽니까? f-x는 마이너스 fx예요. 아, g 가로 열고 마이너스 fx예요. 자, g에다 누굴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었어요. 자,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냥 gx였죠.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g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gf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g.fx하고 똑같은 거죠? g.fx가 누군데요? g.fx는 hx예요. 와우, 찾았다.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끝. 저 우함수인데요. 따라서 기함수를 찾아라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건 2번과 3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11-7번까지 해봤습니다.